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2년 전 15년 동안 같이 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신우가 시집을 간다며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게다가 당신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저에게 남편과 이혼을 시키겠다면서 얼토당토하는 협박까지 했죠. 그 말에 저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때 남편과 이혼할 계획이었거든요. 남편 놈이 저 모르게 17살이나 어린 여자애와 바람이 났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소원대로 남편과 이혼을 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순간 시댁이 뒤집어지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일하던 공장 사장님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제가 대학에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20대 후반까지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던 건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저보고 만나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 집도 어느 정도 경제적 상황도 나아졌고 사장님의 권유에 만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카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 바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검소해서 물건 하나 함부로 쓸 줄 모르고 근면 성실한 데다 책임감도 강해서 그런 모습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고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20대 초반 무렵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랑 신우랑 살고 있었는데 남편 집안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처음에는 저에게 청혼을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괜히 귀한 집 딸을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남편이 집안 가장으로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거지 조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정도면 평생을 제가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바로 돈을 모아 본인 카센터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집에서 살림을 하며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결혼 후 5년 만에 남편은 작은 카센터를 차리게 되었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하며 겨우 자리를 잡아 성공해서 먹고 살만해지는 데까지 또 10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죠. 그러는 동안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난 후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인지 저희 남편이 그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가정적이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카센터가 잘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며 우습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고생했던 건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출근 전 힘든 일을 하니 조금이라도 몸 좀 챙기라고 야채 주스를 갈아서 씻고 나오는 남편을 챙겨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기겁을 했던 거예요. 으아, 깜짝이야! 나는 무슨 늙은 할머니 귀신이 나 잡아가려고 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네. 할머니 귀신이라니.
당신 건강 생각해서 야채 주스까지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나한테 야채 주스 갈아줄 시간에 당신 얼굴에 화장품 좀 바르고 관리나 좀 해. 아침부터 당신 그 주름 가득한 못생긴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했던 몸도 다시 아플 것 같으니까. 넌 그게 너랑 고생하면서 15년 동안 같이 살아준 마누라한테 할 소리냐? 그러는 너야말로 네 얼굴이나 보고 말해. 너야말로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해서 내가 다 스트레스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그때 부쩍 이상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던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저한테 자꾸만 시비를 거는 것이 제 촉이 뭔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었지만 남편이 혹시 한눈을 판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려운 시절 제가 남편과 고생할 때는 그렇게 미안하던 시어머니였는데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당신 며느리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신우와 함께 저에게 트집을 잡으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면 원래는 저보고 고생한다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젠 시댁에 오는 순간부터 일을 시키며 음식에 설거지며 절 하녀 부리듯 부렸죠. 그런 시댁 식구의 행동에 섭섭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했던 남편이 잘 되고 나니 잠시 들뜬 기분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한두 번이야 참고 넘어간다지만 저도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신우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식구들을 전부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말을 영영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 그래서 가족들은 왜 다 모이라고 한 거야? 도대체 중요한 할 말이라는 게 뭔데 그래? 모두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 결혼할 남자 생겼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요. 뭐라고? 학교 선생님? 우리 딸이 어린이집 선생님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집안에 고등학교 선생님 사위가 생긴다는 소리야? 세상에나, 이렇게나 기분이 좋을 때가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다. 엄마, 남자친구가 며칠 전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청혼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인사하러 오면 나 쪽팔리지 않게 다들 이미지 관리 잘해야 해. 특히 언니, 지금 저희 집안의 고졸 출신인 거 언니밖에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오빠 2년제 대학 출신이지만 이미 성공한 카센터 사장이라고요. 예전에 오빠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서 언니랑 수준이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언니랑 우리 식구의 수준 차이가 심하단 이야기예요.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곧 결혼하고요. 그러니까 언니, 나중에 제 남친 만나게 되면 괜히 제 남친 앞에서 무식한 거 티내지 않게 말 조심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도 그게 좋겠다. 도경이, 너 우리 사위 앞에서 괜히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네 신우 말처럼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미지가 망쳐지면 안 되지 않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더는 참아주면 안 되겠다고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그러는 게 처음 몇 번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이해하며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식구라도 절 배려해 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저도 참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언제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학력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지 않으셨어요? 아가씨가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지만 공부 못해서 겨우 지방에 있는 정원미 달인 4년제 대학 나오지 않았냐고요. 저는요, 집이 어려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해서 대학교 안 나온 것뿐이지 매번 반에서 1, 2등 했었다고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공부 잘했을걸요? 어디 제 말이 틀려요? 틀리면 어디 말해보세요. 그리고 사람 수준은 학벌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가씨도 뭘 이야기하려거든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며 신우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맞는 말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에게 당하는 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섭섭했던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집에 돌아와 제가 섭섭하다는 말에 시댁 식구 편을 드는 남편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냉정하게 변한 남편을 보며 정말로 무언가 있다 싶어서 진짜로 뒷조사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남편이 왜 그렇게 변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한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 줄 알았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을 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저에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대사건이었죠. 어느 날인가 집에서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남편이 카센터를 열고 처음부터 같이 했던 직원이라 저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 직원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친구가 결혼 전까지 제가 김장철이나 음식을 하게 되면 남편을 통해 여러 번 들려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결혼할 때는 제가 남편 몰래 얼마 보태서 결혼 자금에 쓰라고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큰일. 사장님이 어떻게 사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전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민재 씨,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래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저희 남편이 뭘 어쨌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 말에 너무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놀라셔도 마음 잘 다잡으셔야 한다고요. 사모님은 정말 저희 친누나 같으신 분이라 제가 사장님 몰래 전화드리는 거니까요. 사모님, 그러니까 그게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바람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여자가 스포츠카를 끌고 와서 술이 맡기러 온 손님인가 했는데 글쎄 본인이 사장님의 애인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곧 있으면 여기 카센터 사모님이 본인이 될 예정이니까 자기한테 잘하라고 큰 소리까지 치더라고요. 그것도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게 반말을 찍찍하면서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그 젊은 여자한테 우리 자기 왔다면서 좋아서는 편들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 사실을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사장님이 카센터 차리면서 사모님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매일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주시고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빈재 씨, 그게 정말로 사실이에요?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거고 다른 직원들도 전부 목격한 거라 확실해요. 솔직히 사모님 고생한 거 알면 사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야 뭐 사장님 저런 걸 보기 싫으면 기술이 있으니 어딜 가든 먹고 살 수 있지만 사모님은 부부니까 그렇게도 못하시잖아요. 사모님 힘내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집사람도 저희가 사모님 편에 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내가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네, 사모님 꼭 힘내셔야 합니다. 직원의 전화를 끊고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제가 얼마나 몸이 벌벌 떨렸는지 몰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희 남편이 절 그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쩐지 저를 무시하며 요즘 아이들한테 무관심한 것도 그렇고 조금 이상하다 싶더니 제 촉이 맞았던 거예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남편 놈이 정말로 절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게 맞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뭘 대비라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남편을 뒷조사를 하며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과 바람을 피우는 상간녀의 정체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만나는 여자의 정체에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글쎄 상간녀가 저희 남편보다 17살이나 어린 20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약을 외치던 인간이 저 몰래 상간녀한테 집을 얻어주며 지금 끌고 다니는 그 비싼 스포츠카까지 사준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남편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 놈과 상간녀가 만나는 현장을 급습해서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가 그 기회가 찾아왔죠. 주말 아침 남편이 갑자기 나가지 않던 조기 축구회를 나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입은 옷이나 모습이 조기 축구회 복장은 아니었어요. 운동한다고 운동 가방을 들긴 했는데 외모에 신경 쓰면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었으니까요. 그것도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게 최대한 어려 보이려는 옷으로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감을 잡았습니다. 지금 남편놈이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게 있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먼저 밖에 나가서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남편놈을 미행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파트 출입구에서 남편놈의 차가 나오는 것이 보였고 저는 택시 기사님께 부탁해 남편놈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편놈이 도착한 곳은 호텔의 카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이 상간녀를 만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상간녀가 앉은 가까운 자리에 들키지 않게 몰래 숨어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놈은 제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상간녀랑 나란히 앉아서는 팔짱까지 끼고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빠, 진짜로 날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런데 오빠는 나이도 40대면서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누가 보면 20대인 줄 알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다른 여자가 오빠 좋다고 낚아채갈까 봐 너무너무 겁난단 말이야. 그런가? 정말로 내가 20대 초반으로 보여? 당연하지. 길거리에서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전부 오빠 보고 20대 같다고 할걸? 우리 오빠는 옷도 잘 입고 능력 있어서 돈도 잘 벌고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진짜 너무 최고라니까. 나는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사랑해요. 그러면 이 20대처럼 보이는 오빠가 우리 진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여기 호텔 뷔페 맛있다고 하니까 원 없이 실컷 먹어. 나도 우리 예쁜 진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오빠도 사랑해요. 진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수준이 가관이라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놈과 상간녀가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놈과 상간녀를 향해 제대로 질러버렸어요.
진짜 꼴깍들 떨면서 지랄 생쇼를 하고 있네. 니들은 바람도 사랑이라고 하냐? 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짐승들아? 그리고 당신이 무슨 20대 같아. 지금 네 꼴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냐? 어울리면 모를까. 40대 아저씨가 어울리지도 않는 젊은 사람들 옷이나 입고 진짜 추잡해 보인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오빠, 당신이라니? 그러면 지금 이 아줌마가 오빠 집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이 아줌마가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아저씨 안사람이다. 니들 오늘 잘 걸렸다.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저는 호텔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남편 놈과 상간녀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풍차 돌리기를 하듯 미친 듯이 머리를 돌리며 꺼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상간녀에게 올라타서 원 없이 패주었죠. 남편 놈이야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혼내줄 수 있지만 상간녀는 이번에 헤어지면 언제 또다시 볼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저한테 당하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며 남편 놈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진주한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진주 연약해서 이러면 진짜로 죽을 수 있다고.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이럴 거야? 그리고 사랑이 무슨 죄라고 이래? 진주랑 나랑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 사랑? 지금 사랑이라고 했냐? 너는 15년 넘게 산 마누라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냐? 게다가 너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애들 아빠라고!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네 자식들한테 쪽팔리지도 않아? 이 먹다 남은 쉰밥 같은 놈아! 저는 냅다 남편 놈의 머리를 제 이마로 박아버렸죠. 그러자 남편 놈이 나자빠지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과 상간녀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쪽팔리는지 바로 주량랑을 쳐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결정했던 거지만 바람 피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정이 떨어져서 더는 남편 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잘못한 것은 남편인데 저한테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대책 없는 문자까지 보냈던 거예요. 나 사실 언젠가 당신한테 나랑 진주 사이 들킬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 진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나 뜨거운데 어떻게 당신한테 영원히 숨길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진주랑 결혼해서 살기로 했어. 물론 당신이 보기에 내가 아직 많이 치명적인 매력적인 남자인 거 알고 있지만 어쩌겠어? 내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그러니까 당신 나랑 이혼할 준비라 잘하고 있어. 오늘부터 나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는 거다.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 칠 사람이 누구인데. 남편 놈의 문자에 진짜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남편 놈이 보낸 문자가 제가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기어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제가 남편 놈의 바람으로 눈이 돌아서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본인 할 말부터 하셨죠. 네 신우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다른 건 다 준비가 다 잘 되고 있는데 혼수 준비하는데 돈이 아주 조금 부족해서 말이다. 너희가 우리 혜진이 결혼하는데 혼수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5천 정도 되더라. 학교 선생님을 사위 맞이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딸이 해가야 하지 않겠니? 당연히 해줄 수 있지.
네 남편이 싫다고 하면 너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준비해줘야 할 거다.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다면 말이다. 안 그랬다가는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아?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하는 거금을 다짜고짜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에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남편놈이 바람 피워서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이혼으로 협박하며 저에게 신우의 혼수를 요구해 왔으니까요. 남편놈 잘 되게 뒷바라지한 저에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혼으로까지 돈 협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남편놈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 이혼하면서 남편놈도 혼내주고 시어머니한테 골탕 먹일 제대로 된 방법 말이에요. 결혼 전에 제가 청혼을 받아주자 남편이 저에게 알려준 사실로 남편은 사실 저와 결혼 전에 숨겨둔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남편이 젊은 시절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며 금괴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샀던 거라 지금으로 치면 1억 원 상당의 큰 액수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금값이 많이 올라 그 덕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혼초만 해도 그 금괴는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나중에 저희 나이 들어서 늙으면 노후자금으로 쓰자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건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금괴를 저한테 맡겨서 제가 집안 금고에 잘 보관해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와 결혼 전 본인이 모은 금괴가 사라지면 남편 놈이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금괴를 신우 혼수자금으로 쓰라고 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가씨 혼수로 5천으로 되겠어요? 1억 정도는 써야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말은 우리 딸 혼수 자금으로 1억이나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냐? 네, 어머니. 그러려고요. 그 정도면 어머니 마음에 드시겠어요? 대신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남편 돈 함부로 쓰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아가씨 결혼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남편이 본인이 생각한 액수 이외에는 절대로 시댁에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요. 그래서 남편은 혼수 마련해 주는 거 반대했는데 제가 따로 마련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아가씨 혼수 자금 주기로 한 거 남편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해요. 알겠다. 하긴 내 아들이지만 영수 그놈이 원래 예전부터 인색한 데가 있어서 돈 허투루 쓰는 걸 싫어하긴 했지.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가족끼리 똑같이 나눴으면 얼마나 좋아. 시사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 네가 혼수 마련해 줄 때까지 절대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으마.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고맙다 도경아. 혹시 제가 남편 놈의 금괴를 몰래 처리해서 신우 혼수자금으로 주는 걸 알게 될까봐 시어머니께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제가 밝힐 때까지 절대로 남편 놈이 알 수 없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혼에 대해 말이 없자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서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던 거예요. 여보, 진짜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주라. 나 당신이랑 끝내고 진주랑 결혼해서 살고 싶단 말이야. 대신 당신 나랑 살면서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주고 제대로 위자료도 챙겨줄게. 아파트 있는 물건들도 전부 당신이랑 썼던 물건들이라 나는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당신이 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해. 당신 진짜야? 진짜로 집 나 주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도 내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도 되는 거지? 아이, 그렇다니까. 아유, 사람 말을 못 믿고 있어. 그리고
되도록 나 여자 생겨서 당신이랑 이혼하는 건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고 아마 엄마가 나 바람 피운 거 알면 난리 날 거라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촉까지 두고 바람 피워서 외할머니 고생시켜서 우리 엄마가 바람이면 아주 진저리 치시는 분이거든. 엄마가 나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 피운 거 알면 절대 용서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보, 내가 바람 피워서 당신이랑 이혼하는 건 절대 비밀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대신 진짜로 우리 아파트 내 명의로 해주고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내 거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게다. 뭐야? 당신 그러면 나랑 이혼해 주는 거야? 진짜야? 그래. 당신이 원하는 그 이혼 해줄게. 여보, 진짜 고마워. 남편 놈이 아무래도 상간녀한테 눈이 돌아가서인지 저한테 1억 원 금괴를 맡겨놓았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집안 물건도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이 금괴가 기억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바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달해드렸어요. 알아서 처리하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고 했습니다. 금이라서 그런지 아주 번쩍번쩍한 게 눈 돌아갔네. 고맙다. 네 신우 결혼 자금으로 잘 쓰마. 그런데 남편 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신우 혼수 자금으로 주라고 금괴를 주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내 금괴 어떻게 했어? 내가 당신한테 내 금괴 맡겨놓은 걸 깜빡하고 아파트 가지면서 집에 있는 물건도 당신이 전부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했던 건데 그래도 내 금괴는 돌려줘야겠어. 그거 내가 젊어서 고생해서 마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금괴만은 돌려줘. 그거 못해도 1억은 하는 거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이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나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 금괴 절대로 못 돌려주겠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그 금괴 처분했어. 뭐라고? 지금 누구 허락받고 금괴를 당신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건데? 솔직히 그건 내가 당신한테 금괴 맡겨놓았던 걸 잠시 깜빡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가지라고 그랬던 거고 이제는 그 말 취소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직 협의 이혼 전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내 금괴를 처리하냐고? 내가 우리 진주 가게 차려주는데 지금 빚까지 져서 부족한 너는 그 금괴 팔아서 충당해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나 빚쟁이라고. 그러니까 내 금괴 당장 돌려줘. 안 그랬다가는 아주 재미없을 줄 알아. 이혼하면서 당신한테 주기로 했던 아파트 안 주는 수가 있어? 뭐? 빚까지 져서 네 상간녀한테 가게를 차려줘? 너 벌써 상간녀한테 호구 잡힌 거냐? 얼마나 돈을 썼기에 부족해서 금괴까지 정리할 생각을 한 거냐? 그리고 정 억울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찾아가 보든지. 엄마라니. 지금 금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우리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긴 당신이 금괴 필요 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 금괴 전부 아가씨 혼수자금하라고 줬는데 어머니께서 나한테 아가씨 혼수자금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무서워서 아가씨 혼수자금으로 쓰라고 바로 줘버렸어. 그러니까 원망하려거든 네 가족들을 원망하고 그 1억 원치 금괴 받고 싶으면 네 가족들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나한테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시원하게 되받아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나한테는 네가 1억 혼수자금 대준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니 네 남편 금괴 우리한테 준 거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영수놈이 네가 준 본인 금괴 찾겠다고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한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두말할 필요 없이 당장 와서 네가 이 일 수습해라. 네 남편이 뭐라 그러든 널 지주고 볶고 삶아 먹든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될 일이었는데 네가 네 남편한테 말해서 지금 사단나게 생겼으니까 당장 와서 수습하란 말이다. 안 그랬다가는 너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 지금 그냥 하는 말 아니다.
저야 지금이라도 어머님 댁에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가면 어머니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요. 후회는 무슨 후회? 그런 거 없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수습해. 알겠어요. 그러면 좀 이따 봬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줬으니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해버릴 생각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협박해도 남편 놈이 바람 피워서 이혼할 예정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는 금괴 판돈 1억을 뱉어내든 말든 시어머니 보고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할 참이었어요. 제 이야기에 시댁은 난장판이 될 것이 뻔했죠.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는지 시댁에 도착하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금괴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랑 신우도 남편에게 매정하게 군다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죠. 왜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너 나한테 1억 금괴 주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남편 알면 안 되니까 비밀로 하라고 해놓고 네가 그 주둥이로 네 남편한테 금괴 줬다고 일러바친 거냐?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언니, 저 도와주기로 했으면 몰래 도와주면 되지. 그 금괴 준 걸 오빠가 알게 해서 가족도 분란 일으키는 거냐고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라고요. 아이 전부 됐고 너 이럴 거면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우리 집 며느리로서 탈락이라고. 그거 아주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말하려고 온 건데.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사실 어머니 아들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지 않다니. 네 주제 우리 아들이 살아주면 감지덕지하고 살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질렸다는 말을 함부로 해? 어머니 모르셨어요? 어머니 아들 바람 피워서 저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17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집도 얻어주고 비싼 스포츠카까지 사주고 이번에는 빚까지 져서 가게도 차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금괴도 상간녀 가게 차리는데 보태려고 필요하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남편 놈이랑 이혼하기 전에 아가씨 생각해서 특별히 1억 원이나 하는 금괴 챙겨드린 건데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뭐라 그랬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 게다가 집에 스포츠카에 가게까지? 아들, 너 이 말이 사실이냐? 도경이 말처럼 너 정말로 여자랑 바람 난 거야? 당신 엄마한테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 비밀로 해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해? 이놈이 진짜로 지 재산까지 털리면서 바람을 피웠나 보네. 어우, 이 미친놈아! 시어머니는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셨는지 남편을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뭐 하는 거냐? 얼른 네 마누라 잡지 않고 미안하다고 붙잡고 빌어. 너 네 집사람한테 이혼당하면 분명히 1년도 안 돼서 후회할 거다. 그 젊고 어린애가 왜 널 좋다고 하겠니? 다 네 재산 보고 그러는 거다. 너 나중에 그 젊은 것한테 돈만 뜯기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진다고. 우리 아버지도 첩실 들였다가 재산 탕진해서 어머니랑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안이 망해서 난리도 아니었다. 으아이, 엄마 아파. 엄마 아들 등짝에 이러다가 피명 들겠다고. 그리고 엄마 미쳤어? 빌기는 내가 왜 빌어? 나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우리 진주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진주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천사 같은데 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고. 엄마도 보면 엄마 며느리를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걸?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나랑 이혼하게 그냥 둬. 그래도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의 철없는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결국 남편에게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콧구멍에서
시뻘건 핏줄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 지금 코피 나는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엄마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냐고? 네 엄마 무식한 거 이제 알았냐? 너 같은 놈은 더 맞아야 해.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맞는 게 억울했는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이야기하더군요. 나 딴 여자 생겨서 이혼하는 거 비밀로 해주기로 했으면서 당신 약속도 어기고 게다가 내 금괴까지 마음대로 동생 혼수 자금으로 줘버리고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이 이혼해주면 내가 아파트 준다고 했던 거 전부 취소야. 어차피 카센터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키운 거고 당신 나랑 이혼하고 법원에서 재산 분할 받아봤자 아주 쥐꼬리만큼 받게 될 테니까 나중에 오늘 일 후회하지나 마. 쥐꼬리만한 돈 받고 나랑 이혼해서 어디 애들이랑 쪼들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아봐라.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법원에서 재산 분할로 정해준 금액 이외에는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라고. 누가 겁먹을 줄 알고? 그리고 네가 아파트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못 받아낼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너랑 살면서 고생한 것도 있고 어차피 소송하면 네 놈이 주기 싫어도 아파트 내 명의로 해줘야 할 거다. 그것도 나한테 위자료까지 주면서. 내가 너랑 네 상간녀, 나 괴롭힌 너희 가족들까지 전부 합쳐서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니까 잘 준비나 하고 있어라.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해도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도경아,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된다.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겠냐.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지금 여자한테 잠깐 눈이 돌아서 그런 거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아다오. 내가 괜히 네 신우 혼수 자금 달라고 억지 부려서 미안하고 우리 아들 바람 피운 것도 미안해. 우리 아들 카센터 잘 된 게 네가 다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그런 건데 알면서 너 무시한 것도 전부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거 저 나이에 너한테 이혼당하면 분명히 나중에 그 젊은 것한테 재산 탈탈 털린 다음에 벌어질 게 뻔한데 그때 되면 저거랑 누가 살아주겠니? 바람까지 나서 이혼당했다고 소문 나봐. 아무리 우리 아들이지만 저거랑 살겠다는 여자는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너니까 나 챙겨주면서 신경 써줬지.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 그 젊은 것이 나 챙겨주겠냐? 아마 나 아프면 바로 요양원 보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너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러게. 어머니 진작에 저한테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제가 남편 뒷바라지에서 고생한 거 아셨으면 진작 잘하셨어야죠. 저 작게는 이미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바람난 어머니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지금 남편이 상간녀한테 미쳐서 저랑 결혼했을 때처럼 어머니를 잘 챙겨줄지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아니, 안 된다, 도경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뒤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화가 나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놈아, 얼른 네 마누라 잡아. 잘못했다고 하라고. 이러다가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너랑 얽혀있는 나랑 네 동생 인생까지 망한다. 웃기지 마. 그러는 엄마야말로 동생 혼수 자금으로 가지고 간 내 금괴 1억 얼른 내놔. 내가 우리 진주 가게 차려주기로 해서 돈 모자라서 지금 그 금괴 필요하단 말이야. 내 피 같은 돈을 엄마가 뭔데 가지고 가? 당장 내 돈 뱉어내.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뭐라고? 10,000원 한 장 어투를 안 쓰던 놈이 그 어린 것 안에 눈이 돌아서 벌써부터 아주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절대로 못 준다. 그리고 이미 그 금괴 네 동생 혼수 준비하느라고 전부 써버리고 없어. 이 놓친 내가 미쳤나. 엄마가 뭔데 내 재산을 함부로 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오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남도 아니고 오빠 동생 혼수 자금으로 1억 준 게 그렇게 아까워?
그래놓고 지금 오빠 만나는 상간녀는 가게 차려줄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데? 오빠 누구 오빠냐고! 그게 제가 시댁 식구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재산을 분할을 하면서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산을 좀 더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인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랑 상간녀, 시어머니께까지 전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 후 지인을 통해 시댁 소식을 들으니 신우는 남편 때문에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본인 금괴 1억을 달라고 신우 예비신랑까지 찾아가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신우가 남편과 연을 끊고 어린이집을 다니며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랑 신우의 악행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글쎄, 이혼한 남편이 상간녀랑 결혼하더니 1년도 안 돼 울면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전부 다 잘못했어. 나 지금 당신이 해줬던 된장찌개도 너무 그립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애들은 그리고 왜 내 전화 안 받는 거래? 내 전화랑 문자 전부 씻고 있다고. 너 지금 네 상간녀랑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런 놈이 지금 와서 어디서 헛소리야? 그 마결용 같은 게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결혼하고 나니까 나보고 늙은 아저씨라면서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거기다가 나 밥도 제대로 안 해줘서 내가 해먹어야 하고 옷도 내가 빨아서 입고 다닌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진주 그게 내가 그 거금 들여서 해준 가게도 전부 말아먹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물수도 쓰면서 날 아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나보고 밖에서 돈이나 더 벌어오라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 고생시키면 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라고 했어.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내 돈만 밝히는 그 무서운 못된 거랑은 계속 못 산다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진주 가게 차려주려고 팔려고 했던 그 금괴를 당신이 내 동생 혼수하라고 준 것 때문에 나 아직 빚 갚고 있다고. 동생이 돈으로도 절대 못 돌려주겠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나랑 살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겠어? 지금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너 상간녀 두고 또다시 나랑 바람이라도 피우자는 거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이랑 바람까지 피우면서 만나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애들이 보고 싶어?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너랑 성격 안 맞아서 내가 이혼했다고 하는데도 너 바람 피운 거 다 안다면서 젊은 여자 좋다고 바람 피운 사람 아빠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 너 얼굴 꼴도 보기도 싫대.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영영 보지 않는 거다. 네 인생 네가 꼬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제 말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 같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재산 분할 받은 돈과 위자료로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제법 있어서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런 저에게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